자, 박나래 씨와 주사이모 사건 자체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이제 저도 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뭐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떠 있길래 약간 운동하면서 슥 보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는 최초에 매니저들한테 갑질을 한 것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매니저들을 갑질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게 어쩌면 의약법, 어쩌면 불법 약물 사용, 뭐 어쩌면 뭐 의료행위 위반 뭐 등등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한, 근데 어쩌면 혹시나 이제 M약법 위반처럼 본인의 어떤 뭐 즐거움을 위해서 뭐 그런 약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까지 해서 박나래 씨의 잘못은 현재 작게 보면은 작을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섣부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고 이제 수사 결과 나와야 하지 않겠나, 재판 결과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적인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박나래 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주사 이모부터 봅시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알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놀라게 된 부분은 박나래 씨가 방구석에서 주사 이모를 불러서 이런저런 처치들을, 의학적인 처치들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실 더 놀랬죠. 매니저와의 사태로 보면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흔한 일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돌아가신 이순재 선생님조차도 매니저와 이제 불화가 좀 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연예인들이 워낙에 이제 매니저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뭐 성시경 행님처럼 매니저한테 이제 통수 맞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 연기자와 매니저 간의 이런 송사는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사 이모는 조금 다르죠. 여지껏 방구석에서 주사 이모를 불러서 링게로 맞고 주사 맞고 하는 걸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과연 있나?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전에 프로포폴 사건이나 M약 사건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요런 것과는 좀 결이 달랐죠. 그래서 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일도 매니저와의 일이 아니라 이 주사 이모와의 일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사 이모는 본인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히려 대놓고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자기가 내몽골에 있는 어떤 의대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이다. 나를 무슨 사이비 취급하는데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떳떳하다는 듯이 막 샤이니의 키씨하고의 뭐 친분 같은 걸 인증하는 등. 그래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의사긴 한데,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의사를 하던 분이 한국에서 그냥 좀 이런저런 시술을 좀 했나 보다. 물론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중국에서 땄든 몽골에서 땄든 지그 나라에서 해야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사더라도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뭐 이런저런 걸 좀 따야 해요. 추가적으로. 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데로 가서 뭘 이렇게 공부를 해서 테스트를 보시고 무슨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간호사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특히나 나이트 근무를 하면 요 옷가네가 세서 가서 뭐 한 월천씩 벌고 막 이런 간호사분들 계시죠. 그것처럼 바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이 내몽골에서 대학 교수 의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쪽 지식이 좀 나라간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해프닝이었나 싶을 정도로 존나게 당당했어.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로 밝혀진 걸 보니까 이 주사 이모가 중국인이 아니에요. 나 일단 이거부터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았어. 약간 조선족 같은 분이 공부를 잘해서 그 내몽골인지 어딘지에서 의사가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능력이 뛰어나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거기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일이 좀 안 풀려. 그래서 이제 좀 암암리에 활동하는 암흑의 의사 같은 걸 했나 보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놀랬습니다. 자, 근데 이 주사 이모 사건에 제가 이렇게 흥미가 돋은 이유가 뭐냐면 나르인 것 같아요. 또 흑자일스가 만물 나르설, 만악인 나르설을 또 펼치는 게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도 과연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가 그냥 나쁜 사람만 보이면 다 나르라고 하는지. 자, 일단 전문가들의 진짜 많은 의견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사기를 많이 치죠.
이 주사 이모도 아마 사기를 좀 친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부부가 같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주사 이모를 좀 컨택을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누르자마자 누구세요? 아 저기 뭐 경찰 부릅니다. 썩 꺼져. 얘가 어디라고 와. 경찰 불러라. 진짜 바로 경찰 부른다고 빨리 꺼지라고 함. 그것이 알고 싶다한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사람들 약간 구슬리잖아. 좀 억울하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주사 이모가 나오지 않고 주사 이모 남편이 나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꽤 이제 장시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주사 이모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 아내가 주사 이모라고 지금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아내 주사 이모가 아니에요. 예? 지금 다 주사 이모라고 막 하는 뭐 박나래 씨랑 막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아내는 중국에서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내몽골에서 대학 교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박나래 씨랑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지인이 겹쳐서.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가 좋으니까, 평소부터 워낙 팬이었으니까 딱 한 번 박나래 씨가 좀 불면증이라든지 공황 뭐 이런 증세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도 불면증하고 공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먹는 약을 박나래 씨한테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하면서 우주 하면서 이렇게 좀 줬어요. 그거 한 번 한 게 다야. 근데 그거를 주사 이모는 따로 있어.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아내를 지금 주사 이모라면서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지금 막 조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쯤에도 막 벨 누르고 하니까 우리 막 음해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막 경찰 부른다고 한 거고요. 우리 와이프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전부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짜. 자, 일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요 주사 이모의 남편한테 제작진이 그러면 중국에서 의사셨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줘요. 병원에서 가운 입고 있는 사진,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하고 이러고 있는 사진, 아니면 병원에서 막 이렇게 병원 간판 있고 여기 뭐 대표 뭐 이렇게 뭐 어디 병원 이렇게 내몽골 병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뭐 거기에서 막 하오 뭐 이런 사진을 보여줘.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누가 의사래. 진짜 의사 맞으세요 했을 때 뭘 보여줘요 보통? 의사 면허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면은 잘 모르니까 운전으로 칩시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 못하지 않으세요? 이랬을 때 뭐래? 운전면허 있으세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운전 잘하거든? 이러면서 포르쉐에 앉아있는 사진, 렉서스에서 핸들을 돌리고 있는 사진,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 운전면허 있거든 하면은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의사래. 의사인 걸 혹시 좀 증빙해 주실 수 있나요? 청진기 대고 있는 사진, 주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아니 씨발, 의사 면허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그 지랄을 하냐고. 포르쉐 차키를 옆구리에 찬 사진.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나리인 것 같은 사람한테 이걸 이미 학습한 적이 있죠. 예전에 나리인 것 같은 사람이, 지금은 그자가 포르쉐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포르쉐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너 포르쉐 없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다가 포르쉐 책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했었잖아요. 나 포르쉐 있거든? 포르쉐 책자를 보여주며.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웃긴다. 그때는 좀 화난 상태여서 좀 덜 웃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웃기긴 하네. 포르쉐 책자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한 적이 있잖아요. 얘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라를 치다가 들켰을 때 당황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대가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 자꾸. 오늘부터 의사한다, 내일 가운 입고 사진 찍으러 갑니다, 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인 거를 면허를 보여주면 될 텐데 사진을 자꾸 인증을 해.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좀 이상한데 싶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다는 의대, 그리고 근무했다는 병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중국에 있는 어디 의대를 나왔대. 그리고 내몽골의 어떤 병원에서 대학 교수를 했대. 한 학교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신장황, 아무튼 이제 중국어로 누가 통화를 해요. 거기 혹시 졸업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김미숙 씨가 계십니까? 김미숙 씨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을 받지 않습니다.
저 한국 사람 중에 김미숙 씨라고 거기 졸업자 안 계신가요? 한국인이고 나발이고요. 우리 대학교는 외국인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인만 받아요. 끊어요. 주사이모가 나왔다는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받지 않는데요. 의대에서는. 바로 들통나죠. 그리고 내몽골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다고 했죠. 내몽골 쪽에서도 알아보니까 의사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럼 간호사도 아니었고요. 조무사도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거 이제 명동에 있는 병원들에서 이제 00년대부터 좀 많이 생겼던 건데, 요때 실제로 00년대에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서저리가 진짜 이지방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잘해. 미국이 찌찌하고 빵댕이는 잘해요. 우리나라가 빵댕이 기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찌찌는 잘하고. 근데 빵댕이는 미국이 제일 잘하고, 머리 심는 거는 뭐 중동에 어디가 뭐 제일 잘한대.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일장이야. 제일 잘해. 그리고 그때 의료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생겼어요. 그때 의사들이 돈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고 한국으로 성형 여행 떠나실 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혹하잖아. 눌러보잖아. 이거 뭐지 하고 눌러봐. 그러면 한국의 연예인 누구? 사실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예인 중에 누구? 사실은 이 사람도 한국에서 성형을 했지요? 이런 걸 알려주면은 여자들이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 3일 정도 케어 받은 다음에 귀국하는 그 성형 여행이 00년대에 우후죽순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 브로커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겠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면은 그 한 명 뭐 소개해 줄 때마다 혹은 병원비의 뭐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받는 그걸 하던 사람인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상담실장인 거죠. 근데 상담실장 글로벌 버전. 영업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병원 대표라는 명찰을 만들고 가운에다가도 뭐 병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써. 여기다가 흑자일스 채널 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써. 그리고 나서 온갖 사진을 다 쳐찍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진들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 와서 의사 행세를 한 겁니다. 놀라운 점 알려드릴게요. 이 주사 이모에 대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보의 과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사 이모의 최초의 행적은 속눈썹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보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도 따고 하는데, 심지어 전문적으로 속눈썹 심어주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건바이건으로 속눈썹 심는 사람 오면은 전화해가지고 지금 손님 왔는데 하면 와서 이 시술을 하고 바이바이 하고 집에 가고, 정규직도 아니었어. 이랬던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이 바로 중국의 의료기구를 한국에 수입하는 수입업자였어요. 이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부가 아마도 여러 정황상 아마도 내 중국 의료진 인맥과 너의 이 속눈썹 심는 손기술이 합쳐지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중국으로 가서 내몽골로 가서 내가 한국에서 이 병원들 다 꿰고 있다. 아주 병원들에다가 좋은 병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30%씩 다 DC를 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런저런 성형 시술, 피부과 시술 같은 걸 받는 거를 연결해주는 그 브로커 사업을 한 거고요. 이때 이제 아내가 그 내몽골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은 저 아파서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얼굴 아프시네. 코만 고치면 진짜 바로 부자랑 결혼한다. 약간 이런 걸 한 거야. 빵빵 언니처럼. 그거 뭐 얼마 드는데요? 내가 한국에 왔다 갔다 비행기에다가 호텔에다가 수술하고 뒤처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만 위안 요걸 한 거야. 근데 이게 먹혔나 봐요. 이 사업이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나 봐. 그러니까 대표 직함을 달고 다녔겠죠. 성공을 못했으면은 그러고 다니지도 못했겠죠.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요것도 이제 제 예측인데 이 한한령이 내려졌죠. 우리 시진빵께서 시진빵이가 한국 거 보지 마! 한국 여행 가지 마! 뭐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sorry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아마 그때 이제 이 사업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한령 때문에. 형 발음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는 새끼야.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오해 없으시길
그때 이제 아마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주사 이모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주사 이모가 이미 전과가 하나 있거든요. 전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이미 들킨 적이 있습니다.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벌금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짓을 하던 병원이 한 2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심지어 병원 원장님이 아마 TV 같은 데도 좀 출연하는 조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서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자기는 사실 잘 모르는 일이었고 뭐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진짜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방금 두 사람께 좀 섞인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 좀 헷갈리네. 제가 지금 두 명이 저지른 일을 하나로 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딴 사람이다. 쏘리. 내가 헷갈렸다. 이거는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랑 비슷한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경우 어떻게 이제 잘못을 저질렀냐면 주사 이모가 전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주사 이모랑 비슷한 행보를 보인 다른 한국인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벌금을 이제 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간호사였는데 병원에 있는 이 약을 세벼다가 자기 지인들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다가 걸려서 이제 벌금형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사 이모가 박나래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약을 구해서 이렇게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고 했는지 그걸 쫓아가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제가 뒤에 걸 지금 끌어서 와버렸습니다. 쏘리. 그래서 이제 이 주사 이모가 한국에 와서 이제 주사 이모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사 이모 남편이 얘기했던 거, 뭐 중국에서 의대를 나왔다, 내몽골에서 교수를 했다, 전부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또 앞으로 자기가 할 것처럼 무언가를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나르들이. 난 사실 주사 이모 남편도 나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들은 진짜 억울하다고 억울함만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랑 심층 인터뷰를 해주겠다 하면서 다다음 주에 만나자. 우리가 경찰 조사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경찰 조사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해서 너네가 방송 내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2주 뒤에 인터뷰를 잡았는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2주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하시기로 한 거 뭐 어떻게 하니까 뭐 미안한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인터뷰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죠. 그냥 이 사람들 특이해요. 그냥 사고 치는 사람들 모두 나르인가,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나르가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구라를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사 이모 관련해서 옛날에 나한테 누가 박나래 나르야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잖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좀 피해를 본 쪽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보통 좀 남의 말 잘 믿는 사람들, 뭐 에코이스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주사 이모가 자기가 의사라면서 이런저런 처방을 해준 거를 믿고 박나래는 그걸 받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박나래 씨는 현재 그렇게 주장 중입니다. 주사 이모의 정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기치는 한국인이었던 것 같고요. 의사 전혀 아니고요. 근데 박나래 씨 입장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약간 박나래 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한테도 유명한 꽈추형 있죠. 꽈추형이 박나래 씨하고 친분이 좀 있대요. 꽈추형한테 박나래 씨가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한 카톡 내용을 다 보여주거든요. 오빠, 내 아는 분 중에 중국에서 온 뭐 의사가 있는데 오빠 병원 바로 건너편에서 병원하고 있거든? 그 사람하고 어떤 좀 사업적인 좀 이런 걸 해보면 둘이 괜찮을 것 같아서 자리 한번 마련해볼까? 밥 한번 먹을래? 이런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박나래 씨는 진짜로 주사 이모가 의사인 걸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시켜준 것 같고, 요건 확실하진 않지만 샤이니의 키 씨도 주사 이모한테 이제 주사를 맞아서 이제 자숙을 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활동하고 계시던데 아마도 박나래 씨한테 소개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의사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주사를 맞고 뭐 이것저것 막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박나래 씨의 매니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강남병원에서 샵인샵에서 진짜로 몰랐을 수 있어. 저게 샵인샵이 뭐냐면 그 한국에서 브로커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병원에다가 연결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할 때 병원 안에서 이제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사무실을.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말하다가 헷갈린 그 의사분 있죠. 그 유명한 의사분도 자기 병원 안에 이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병원을 들락거리니까 진짜로 의사인 줄 알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병원도 아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박나래 씨 매니저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한번
주사 이모가 제작진하고 싸운 적이 있대요. 어디 뭐 김해였나? 근데 지역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서울에서 좀 먼 지방에 어떤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나래 씨 매니저 다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나래 씨가 한 날, 저는 이거 이제 박나래 씨한테 굉장히 실망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하루 자고 연장으로 며칠 촬영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하루 촬영을 하고 촬영 끝나고 나서 술을 오지게 먹었대요, 박나래 씨가. 다음날 이제 촬영 시작 몇 시간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뭐 이제 메이크업이랑 같이 이제 박나래 씨를 깨우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나래 씨가 나 술병이 나서 도저히 촬영을 못 하겠다고 주사 이모를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매니저한테. 이것까지는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이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주사 이모가 출장을 왔고요. 주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링게루를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하고 링게루를 같이 맞는데 링거가 뭐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바로 촬영은 못 하겠다라고 주사 이모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박나래 씨의 매니저가 이제 제작진한테 가서 지금 몸이 안 좋고 링거를 맡고 있어가지고 촬영 시간이 좀 늦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촬영팀에서 늦출 수가 없는 스케줄이다,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와서 조율을 하는데, 갑자기 주사 이모가 딱 나오더니 니네 뭔데 이렇게 하나? 내 지금 나래 아파서 안 된다고 말했잖! 이러면서 제작진하고 주사 이모가 싸운 거예요. 싸움이 꽤 커져서 30분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매니저 말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까지는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싸운 사실까지 거짓말을 치진 않겠죠, 나르가 아닌 이상, 등신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날 좀 큰 싸움이 나고 나서 박나래가 계속해서 이제 주사 이모한테 좀 의존을 하니까 매니저가 박나래한테 주사 이모가 싸우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걸걸하게 막 하고 이런 거 보고, 근데 저분 의사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박나래 씨가 그런 것 같아 라고 답을 했다고 박나래 씨 매니저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박나래 씨랑 매니저 단둘이 나눈 대화니까 누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나래 씨 매니저 주장으로는 박나래는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닌 걸 알고 있다 이고, 박나래 씨 주장은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 서로 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위 여부인 게, 만약에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으면 피해자인 거죠. 물론 피해자이자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맞긴 합니다.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방에 계속 불러서 받았으니까.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진짜 의사인 줄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집에 오라고 하고 링거 맞고 주사 맞고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처치를 받았다면 본인이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지른 거니까 죄질이 좀 안 좋아지겠죠. 박나래 입장에서는 주사 이모가 무조건 의사여야 돼, 의사여야 돼 라기보다는 의사인 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닌 거는 이미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8시간 정도 타이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주사 이모가. 그리고 주사 이모는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측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주사 이모의 남편이 처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박나래랑 딱 한 번 박나래 집에 가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이렇게 줬을 뿐이다 라고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박나래 씨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을 했겠죠. 포렌식을 한 결과 카톡에서 나눈 대화 정황으로만 20회 이상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한테 주사를 맞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회입니다, 최소. 근데 박나래 씨 매니저 말로는 그건 말고도 더 있다고 하니 아마 어림잡아도 30회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옛날 링거 아줌마 그런 거였을 텐데.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여기에 이 뒤에 실제로 링거 아줌마하고 링거 아저씨하고 간호사 출신 이제 범법자 요 3명이 나오거든요. 요 3명 때문에 제가 좀 헷갈렸어요. 링거 아줌마가 실제로 나오고, 이제 그분을 그 찬우하고 드피리하고 썼던 거 그 채팅 프로그램 그 이름 뭐냐,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면 주사 이모라고 검색을 하면 실제로 꽤 여러 사람이 나온대요. 그럼 거기에서 흔적이 남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집에 와서 링거 놔줄 수 있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거기에 들어가서 좀 주사 좀 맞고 싶다, 텔레그램으로 주사 좀 맞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통화를 하니까 거기 이제 주사 아저씨는 일단 예 뭐 무슨 일 때문이세요? 약간 경계를 합니다. 제가 좀 이게 뭐 피부도 안 좋아지고 좀 이렇게 피곤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게 요즘에 박나래 때문에 너무 지금 시끌시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경거망동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본인이 맞으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제 좀 말을 좀 잘해서 아저씨를 끌어냅니다. 그 아저씨가 도착을 하고 저희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당했구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좀 알려줍니다. 또 다른 사람도 텔레그램으로 불러서 주사 맞기 직전에 제작진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저희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사 아주머니는 엄청 당당해요. 아 지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거 하시다가 혹시 맞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내가 지금 40년을 이걸 했는데 잘못된 적이 없다니까. 다 유통기한이랑 지켜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어머니 여기 약봉지 지금 유통기한 1년 지났는데요. 아 괜찮다고 몇 번 얘기해. 겉봉지를 봐, 겉봉지를. 응? 유통기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속봉지에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데 그 속봉지를 넣어온 겉봉지가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괜찮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분 말로는 그래. 옛날에는 이게 원래 합법이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원래 약국에 가서 링거루, 마이신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사 놔주고 다 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봐줘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헷갈린 간호사 한 명이 있는데 그 간호사는 이제 병원에서 약을 자꾸 뿌려요. 약을 자꾸 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놔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었나 봐. 이 간호사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고소를 해가지고 걸린 케이스거든요. 남자친구한테 계속 너 병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주사를 놓고 독감 주사 같은 걸 세벼서 자꾸 놓고 그랬대요. 비타민 주사 같은 거를.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 이거 근데 여기서 맞아도 돼? 돼. 오빠 나 간호사야. 나 안 맞고 싶은데. 오빠한테 바이러스 있는 것 같아. 나 이러면 오빠랑 뽀뽀 못해. 막 이래가지고 계속 약간 반강제적으로 주사를 계속 놔서 이 남자가 이제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걸렸을 때 이제 어떤 의사분께서 원장님께서는 얘가 이게 약을 그렇게 세벼다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병원이 이런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이제 그거까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조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좀 놀랬는데 제가 예전에 그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 법안 그거 할 때 막 방송 막 흑화해서 찍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스테로이드 몰래 구해다 쓰는 그 분들이 보통은 동남아 제품을 갖다 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분 같은 거를 애초에 그 성분이 있는 약을 따로 각기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사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고 병에다가 넣어서 팔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박나래 주사 이모 때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식 약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다행인. 만약에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동남아에서 왔는지 남미에서 왔는지 중동에서 왔는지 막 그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와서 혹시 맞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약들은 전부 정품이래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정품 약들이래 전부. 근데 이게 어떻게 전문 의약품이 빼돌려졌냐? 요건 이제 우리나라 의학계의 좀 어두운 부분인데 제약회사가 있을 거고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들이 항상 좀 이렇게 을의 입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직인 분들이 항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막 싸바싸바하고 막 거의 청소하고 막 접대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정적으로만 싸바싸바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가짜 매출을 만들게 도움을 준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세금을 덜 내고 싶을 때 내가 이번에 10억을 벌었어. 10억 벌면은 세금 45% 구간 들어가 버리니까 세금을 존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억을 벌고 지출을,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필요한 지출 금액이 3억밖에 안 돼. 그럼 순이익이 7억이잖아. 너무 높은 거야. 이걸 낮추기 위해서 약을 매입한 걸로 가라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탈세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잘 걸려요. 차은우 씨처럼. 난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나는 만약에 약을 100병을 샀으면 그 100병을 누구한테 주사를 했는지가 전부 다 나오는 건 줄 알았어. 너무 당연하게. 안 나오나 봐. 약을 100병 매입했음 하고 실제로는 10병만 매입을 하고 10명한테만 주사를 놔줬어도 그러면 전표상 90병이 더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90병 어디 있음? 이렇게 안 하나 봐. 병원들한테. 그러니까 가라 계산서를 끊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10병밖에 안 샀는데 100병 산 걸로 가짜로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걸로 세금 처리를 하는 거고 매입이 많으니까 세금 처리가 됩니다. 제약회사 쪽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걸 좀 해줘서 우리 약을 좀 쓰게끔 거래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100병 나간 걸로 계산서를 끊어줬는데 10병만 줬잖아. 90병이 남잖아요. 이걸 이제 주사 이모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주사 이모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약들을 몰래 뿌려. 그 뿌린 거를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주사 이모, 주사 아저씨 이런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정가가 10,000원인데 뭐 한 5,000원에 뿌리겠죠. 어차피 버릴 약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8,000원에 사람들한테 해줘.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10,000원에다가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12,000원에 맞을 약을 뭐 8,000원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주사 이모들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약회사 직원한테 약을 매입을 해서 그걸로 박나래에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랬어. 우리나라가 아직 이 정도 나라밖에 안 되는구나,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딱 난 거예요. 예전에 그 흑화헬스 할 때 뭐 이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의 바디빌더들은 이제 동남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DHL 같은 걸로 몰래 시키는 그런 약들, 혹은 집에서 오피스텔에서 제조되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이제 좀 급이 높은 바디빌더들은 진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구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흑자일수도 맞아봤던 예나스테론, 박태환 선수가 맞았던 네비도, 요게 남성 호르몬제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그럼 흑자일스는 불법 약물 사용자인가요? 아니죠. 불법 약물 사용자라고 사실 하면 안 되죠. 약물 불법 사용자라고 해야 됩니다. 요 용어가 좀 잘못되긴 했어. 나도 그때는 좀 인지를 못했는데,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아니고 약물 불법 사용자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흑자일스는 2년 동안 날 새서 방송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목 디스크랑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운동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떡락을 한 거 아니냐, 뭐 된 거 아니냐 해서 병원에 가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니까 2.4가 나왔어요. 3.0 밑으로 내려가는 40대 이상은 합법적으로 비뇨기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맞을까 말까 물어봤고, 맞은 후에도 나 오늘 한 대 맞고 왔어. 두 번째 맞았을 때도 나 두 번째 맞고 왔어. 세 번째 맞았을 때도 나 세 번째 주사 맞고 왔어. 근데 앞으로 안 맞을래. 그렇게 3번 맞고 안 맞았습니다. 저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구하지 않았고요.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맞았고요.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맞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맞은 거고요. 3번 말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뭐 약물을 들이부었네, 불법으로 맞았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뭐 믿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사 이모는 불법 약물을 내린 사람인가요?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인가요? 약물 불법 사용자인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다. 자, 주사 이모는 제약회사에서 원래는 폐기해야 될 약을 몰래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 약물이 되어버린 거죠. 미안합니다. 나도 헷갈렸습니다. 약물이 불법이 아니고 약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나온 약물인 거예요. 가짜 약물이 아니고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진짜 평범한 정품 약물인 거예요. 그 약물을 불법적으로 구한 사람인 거죠. 주사 이모는 약물 불법 유통 및 불법 사용자가 되는 거죠. 불법 유통, 불법 사용. 불법 약물이 아니라. 불법 약물은 뭐예요? M약. 연예인 누가 M약을 했다. 그거는 불법인 약물을 사용한 거고, 스테로이드나 뭐 비타민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닌 실제로 그냥 정상적인 약물이야. 근데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고,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박나래 씨가 맞은 약물들도 한 12종 맞으셨더라고요. 이 주사 이모 집 압수수색 해가지고 약이 나왔습니다. 그 약들은 실제로 있는 정품 약물들인데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유통하고 사용을 한 거죠. 중학교 때 병원에 봉사활동 가서 봤으면 약을 무더기째로 갖다 버렸음. 아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입을 엄청 크게 잡아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100병을 매입을 했어. 그 100병에 대한 그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증빙을 해야 하면 엄청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이 약물이라는 게 내가 엄청 매입을 했다가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쓰지 못하고 폐기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국에서 사업자들이, 특히 법인 사업자들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뽑아서 세금 처리를 하면서 본인이 그걸 타고 다녀서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법인 명의로 차를, 고가의 차를 뽑았을 때는 운행 일지를 써야 돼요.
운행 일지를 써서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용도로 몇 킬로 정도 운행했다. 일지를 계속 써야 됩니다. 그 나중에 혹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너 이거 차 네 마음대로 썼지? 아닌데요? 여기 이대로 썼는데요? 운행 일지를 보고 뭐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슈퍼카 가서 이게 키로수도 대충 확인해보고 뭐 얼추 맞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운행 일지에는 뭐 출퇴근할 때만 썼음, 여기 있는 거 전부 더해보면은 대충 한 2,000km 탔어야 돼. 근데 한 20,000km 탔어. 너 씨발 이거 타고 너 골프장 다녔지? 아닌데요? 씨발 뒤에 골프백 실려있네. 이러면 이제 걸리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약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당연히 이 약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약을 매입을 했으면 그 약들을 어디에다가 쓰는지를 전부 어디 기록을 하는 줄 알았지, 우리가. 근데 기록을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뻥튀기 매입을 해도, 가짜 세금 처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요, 빙빙 돌아갔는데 내가 길 치여가지고 30분 거리인데 3시간 걸려서 왔다 이거야? 천재인데 저 새끼. 뭐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일단 경력을 허위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인 척, 의대 안 나왔으면서 의대 나온 척, 의대 교수 아니었으면서 의대 교수인 척 하면서 의료 행위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약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처방하고 다녔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처벌받을지 뭐 그게 달린 거겠죠. 자, 그러면 박나래 씨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박나래 씨는 현재 본인 주장에 의하면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예요. 그러면 박나래 씨가 잘못을 한 거는 의사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습니다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쓴 바디빌더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디빌더들이 불법 약물을 쓴 게 아니죠. 합법적인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죠. 박나래 씨도 자기 주장이 맞다면 합법적인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우리가 뭐 속도 위반하거나 주차 위반하면은 과태료하고 벌금을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과태료로 내셔야 해요. 벌금을 낸 거는 내 전과입니다. 그것도. 뭐 빨간 줄 그이고 그건 아닌데 경찰에 그 띄우면은 다 나와요. 이 사람 벌금 뭐뭐뭐 냈다 이렇게. 그게 다 전과로 남는 거예요. 빨갛게 글씨로 쓰입니다. 근데 과태료는 기록에 남지도 않고 애초에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좀 실수, 너 실수 돈 내면 봐줄게, 요 정도 느낌. 벌금은 너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벌금인 거예요. 벌점도 뭐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박나래 씨는 그냥 과태료 정도를 내는 잘못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닌 걸 알았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고 벌금을 내야 할 것 같죠, 아마도.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억까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러분 2013년인가 우리나라에 프로포폴 사건이 존나 크게 터졌습니다. 엄청 진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10등에 들어갈 정도로 클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셨던 이승현 씨라든지 박시연 씨라든지 현영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 좀 긴 사람이었는데 선우용녀 씨는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나중에는 이번에는 장미인혜 씨, 이렇게 네 분. 거기에다가 몇 개월쯤 지나고 나서 에이미 씨도 걸렸죠. 이때 우리나라의 프로포폴이 아주 그냥 뭐 해일처럼 연예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최초에 그 사람들이 박나래 씨랑 똑같이 변명했어요. 다들 뭐라 그랬냐, 피부과 시술을 받는데 마취로 받는 건 줄 알았다. 프로포폴이 당시에 우유주사라고 불리던 거고, 우리도 대장 내시경 할 때, 코 찌를 때 프로포폴 맞아요. 뭐 저는 맞아본 적 없긴 한데 여러분도 대장 내시경 할 때, 코 따위러 갈 때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시는 겁니다. 수면하실 때 마취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불법 약물이 아닌 거예요. 프로포폴은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지. 그분들이 전부 다 나는 저 피부과 시술 받는데 뭐 이렇게 따다다다 쏘는 거, 그 따가워가지고 그냥 수면으로 받았다, 아니면 뭐 잠깐 뭐 뿌띠 시술 하는데 아프니까 자려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하셨어. 한 분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 분은 내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우유주사 맞았다 이러니까 어이씨 반응 오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뭐 M약 뭐 이런 거 아니야? 장난 아니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많이 가본 여성분들은 뭐야 저 원래 맞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거 죄가 아니라고 옹호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초 사이트에서는 옹호했었어. 왜냐면 프로포폴 우유 주사는 원래 병원에서 쓰는 거니까 진짜로. 그 피부과 시술할 때도 진짜로 쓰는 겁니다. 뭐 하정우 씨도 뭐 자기가 그 뭐 박피 뭐 그거 한다고 썼다고 뭐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 하정우 씨 사건 내가 잘 몰라요. 오늘 얘기 안 할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 분이, 에이미 씨는 일단 빠지고, 그 이승연 씨가 뭐 대충 한 뭐 100번, 박시연 씨가 뭐 대충 한 뭐 120번, 장미인의 뭐 이런 분이 뭐 한 80번, 요 분들이 평균적으로 100회 내외를 맞은 거야. 80번, 100번, 120번 이렇게 맞은 거야. 누가 피부과 시술을 1년에 100번을 쳐봐도 말이 안 되잖아. 요게 드러나고 나서 이제 집중 포화를 맞은 거예요. 야, 시술 받으려고 맞았다며? 모르고 맞았다며? 누가 모르고 그걸 맞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밝혀낸 사실, 이들이 병원을 돌면서 맞았대.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 맞고 또 맞고 싶었나 봐. 차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피부과 병원으로 가서 또 맞고, 옆 병원으로 가서 또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약간 활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맞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고, 그래서 사건이 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연 씨하고 장미인혜 씨하고 박시연 씨, 요 세 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 징역형을 받으셨고요. 사실은 원래 감옥을 가야 되는 건데 유예를 해준 거고, 현영 씨는 너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밖에 안 맞았네. 너는 그냥 벌금 해서 현영 씨는 벌금 냈어요. 근데 현영 씨도 40번이 넘어. 솔직히 말해서 요 3명 없었으면 현영 씨도 집행유예 나왔을 거야. 징역형 나왔을 거야. 근데 요 3명이 너무 많이 맞으니까 40번은 조금 적어 보이는. 근데 단독으로 보자면 40번도 존나 많죠. 그래서 요 세 분은 이제 그 뒤로 사실상 이제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현영 씨는 나중에 복귀를 하셨죠. 이렇게 프로포폴 사건이 초강타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더러운 민낯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몇 개월쯤 뒤에, 한 1년쯤 뒤에 에이미 씨도 프로포폴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에이미 씨가 어디 피부과에서 뭐 어떤 시술을 받다가 뭐 조금 이렇게 뭐 상처가 나고 좀 이런 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신고를 했고 검찰에까지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담당 검사가 에이미 씨를 불러서 사건 청취를 하다가 너무 예뻐서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에이미가 울면서 너무 속상해요. 방송도 이제 나 못해.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겠니? 내가 너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검사가 에이미한테 반해버려서 그 둘이 연인 관계가 되고요. 이 검사가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하면서 에이미 씨한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그 병원장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줍니다. 오빠 나 볼이 너무 따가워. 안 되겠네 이 새끼. 야 병원장, 내가 너네 압수수색 한번 들어가 봐? 내가 너희 센터를 까줘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화 대사에 쓰인 이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다 차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드라마 같죠? 실화. 이거 영화로 나와야 돼 이거. 병원장을 뭐 제가 봤을 땐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막 세무조사한다, 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한다고 막 겁을 막 줘가지고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줍니다. 심지어 이 돈을 검사가 받아서 에이미한테 전달을 했대요. 세상 천지에 어떤 검사가 돈 배달을 해줍니까? 형, 난 좀 멋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자, 근데 재밌는 사실, 그 검사는 본인 개인 돈 1억여 원을 에이미에게 도와줬다. 결혼하고 잘 사시겠죠? 네. 헤어지진 않았겠지? 여러분, 옛말에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고시 3관왕을 한 거나 다름없다, 고시 패스하고 태어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야. 검사든 의사든 뭐든 예쁜 여자한테는 안 돼요. 그 검사는 어째 됐어요? 벌 받았나요? 우리나라의 이 더러운 민낯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검사는 죄가 들통이 나서 처벌을 받았고요.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하면 되지롱. 더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프로포폴이 연예계를 강타를 하면서 프로포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 그리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도 범죄의 화가 되어 있지 않겠나, 경찰, 검찰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했겠죠. 그때 여러 사건들이, 프로포폴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 한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자는 듯 마는 듯 자는데 깨어나고 나면 기억이 없어. 저는 이제 내시경을 안 해봤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프로포폴 맞으신 분들 일어나고 나면은 그 직전의 기억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받았던 때 기억 있으세요? 없으시잖아. 아이유 씨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위내시경을 받으시는데 본인은 마취가 되게 안 될 것 같은 아무 이유 없는 불안감이 들었대.
그래서 선생님 저는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열부터 거꾸로 세보세요. 열, 아홉, 여덟. 이거 보세요. 저 마취가 안 되잖아요. 끝나셨습니다, 이지은님. 여기 이제 아이유 씨의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 보세요. 마취가 안 되잖아요. 끝나셨습니다. 프로포폴이 약간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철순이 형님도 본인이 뭐 버틸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잠드셨죠.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 하고 여자 지인을 병원으로 부릅니다. 아이고, 병원에 좋은 주사가 들어와가지고 한 대 맞고 가라고. 이거 뭐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피로도 풀리고 뭐 그런 거야. 주사를 놨고요. 이것저것 매차쿠차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약간 프로포폴에 대한 초보자였는지 아니면 좀 쫄렸는지 프로포폴을 과량 투약해버렸고요. 그 여성 지인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대 사건입니다. 잠깐만, 이 사람 처벌을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인한테 프로포폴을 맞추고 못된 짓을 하다가 지인을 숨지게 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에다가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이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6개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이. 지인한테 프로포폴 맞춰서 못된 짓 하다가 죽게 만들고 시신까지 유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 안 됨. This is Korea. 제가 방송할 때 우리나라 공공연대 진짜 미개했었다고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연대까지 정말 미개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인이 1년 반밖에 안 나오지?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냥 사건이 되겠지만 의사가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래. 씨발 거. 장난 아니죠?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프로포폴들이 우리나라를 덮쳤던 공공연대의 일들입니다. 연예계도 강타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이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겁탈하고 추행하고 혹은 시술실에서 이제 뭐 험담을 한다든지 환자를 능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법안, 그리고 뭐 의사 면허가 뭐 어느 정도 이상 형을 받으면 취소돼야 한다, 환자에 대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의사 면허 박탈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연대에. 분유 훔치다가 1년 사는 나라인데. 그니까 엊그저께 뭐 쪼꼬바이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전 좋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외국이라고 이런 거 없겠냐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하겠지. 근데 어쨌든 뭐 천룡인까진 모르겠어. 근데 천룡인에 가깝게 사는 직업들이 좀 있죠. 그런데도 수술실 CCTV 의무화가 2026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의사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갓 의사가 되신 분들, 의대에 다니고 있는 분들, 의대를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공부 잘하는 너네가 전부 의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과학 강국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기업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하잖아. 이걸 과연 그 사람들 개개인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의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데, 의사는 뭐 사람 죽여도 그냥 빵 1년 6개월 살다 나오면 그만인데, 들어갔다 나와서 또 의사하면 그만이고, 검사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니 사람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자기가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랑 연인관계 맺으면서 막 스폰해주고 이러는데도 너 검사 옷 당장 벗어! 네! 하고 변호사 옷 입으면 그만인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사 변호사 하려고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개개인한테 너 공부 잘하는데 왜 의사야 이러면 안 돼. 의사도 처벌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든가. 아무튼 공공연대가 그런 때였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느닷없이 왜 꺼내냐? 이거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 꺼내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난 이 기억을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당시에 프로포폴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매장이 된 그 연예인 분들은
본인이 미용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국민들을 속였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 정황이 밝혀지고 진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지만 사실상 연예계에 은퇴를 하시고 엄청나게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 뭐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큰 타격이겠죠. 자, 근데 박나래 씨가 맞은 주사들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또 다이어트 관련된 약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분이 나와서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한테 주사한 주사들의 성분을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사분께서 이 약들은 의사인 저조차도 이거 효과가 어떻지? 자기한테 놔보지도 못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박나래 씨한테 12가지 약물을 칵테일해서 놔줬대요. 박나래 씨 매니저 왈 그냥 링거만 맞는 게 아니라 주사 이모가 오면 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약물들이 나오고 그 약물들을 막 주사를 막 빨고 뭐 이것저것 섞고 막 하면서 주사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거를 놓고 나서 그 링거에다가 이제 주사를 계속 찌르겠죠. 12가지 약물을 칵테일해서 맞은 거예요. 박나래 씨는 여러 방송, 특히나 나 혼자 산다 같은 방송에 나와서 뭐 자기가 턱걸이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운동을 하겠다. 턱걸이를 하려면 체중이 가벼워야 되죠. 힘도 힘이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실제로 바디 프로필 찍는 걸 방송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주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추럴인 척하는 불법 약물 사용자, 정확하게는 약물 불법 사용자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보디빌더가 자신을 내추럴이라면서 홍보했어요. 내추럴로 몸 만드는 거 보여주겠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잘못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습니다. 감옥 안 갑니다.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너 실수했으니까 돈 좀 내. 이게 다예요. 세금에 보탰을 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명인이라면 활동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가짜 내추럴 같은 것들은 지금도 조준씨 채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박나래 씨는 운동을 통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날씬한 모습을, 예쁜 모습을 방송에 나와서 자꾸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뒤로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바디빌더들보다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도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스테로이드 제품 쓰고 성장 호르몬 쓰고 그다음에 애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에테롤, 에스페텐. 아무튼 그 약간 흥분시켜주는 거 그거 쓰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4가지 정도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더 쓴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12가지 약물을 칵테일해서 쓰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스케줄도 소화하시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닙니까? 에페드린. 저는 이거 국민 기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나래 씨가 병원에서 유통되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뭐 사용을 했네, 뭐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주사를 맞았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알아서 처벌되겠죠. 어차피 과태료 물거나 벌금 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잘못은 TV에 자꾸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뭐 팔뚝 어쩌고저쩌고 막 광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프로레슬러 이미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예뻐지는 모습을 자꾸 홍보를 하고, 박나래 씨가 이제 뭐 그런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뷰티 용품들도 광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알고 봤더니 야매 의사한테 12가지 약물을 불법적으로 칵테일해서 맞으면서 다이어트를 해 오신 거, 이건 저는 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기망이 아니라 국민들 심정적 기망. 전혀 범죄가 아닌데도, 전혀 범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미인인 척 하다가 성형수술한 것만 걸려도 사람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심지어 불법을 했어요. 불법으로 기망한 거예요. 이거는 입 짧은 햇님이, 그분은 조금 억울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빠르게 그렇게 자숙에 그냥 들어가신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 보긴 하는데 제 아내는 먹방을 봐요. 제 아내가 보던 채널 중에 하나가 입 짧은 햇님이 채널이라 제 아내도 좀 안타까워해요. 제 아내는 좀 불쌍해하긴 합니다. 근데 햇님이 님께서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한 척을 방송에서 되게 많이 보여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약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게 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뇨기과에 가서 정상적으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숨기다가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만드는 걸 보여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흑자일스가 비뇨기과에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나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는 그러니까 말하고 맞은 거고. 그러니까 흑자일스가 40대지만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비뇨기과에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만든 거였잖아. 이것만 아셔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게 합법이더라도. 만약에 불법적으로 맞았으면 더 기분 나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뇨기과에서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겠다, 맞았다, 이제 그만 맞는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맞았어도 기분 나쁠 거라는 거예요. 합법으로 맞았어도. 그렇죠. 옛날에 이영자님이 운동으로 살을 뺐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방 흡입을 한 걸 들켜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자 씨의 위상이 유재석 형님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 정도 되려나? 한 뭐 탁재훈, 뭐 박나래 씨 정도로 보죠. 뭐 박나래 씨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박나래 씨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뭐 무슨 뭐 거기도 뭐 무슨 사진집 뭐 이런 거 촬영을 하는 뭐 그걸 걸었을 겁니다. 그거 하는 과정을 이제 TV에서 방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일본 예능 따라서. 근데 알고 봤더니 지방 흡입을 한 거야. 지방 흡입을 한 거를 들키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은 단 1kg도 저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셔서 이제 요거를 이제 김영철 씨가 따라해서 이제 니킥도 맞으시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으로 살을 뺀다고 해놓고 지방 흡입을 해놓고 그걸 걸려놓고 기자회견에서 지방 흡입하긴 했는데 지방 흡입해서 살 안 빠졌음요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 흡입은 원래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줄이진 않겠지만 살을 빼는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진 혹은 비율이 안 맞게 튀어나온 지방 부분을 집어넣는 역할이죠. 지방 흡입은 원래 100kg 나가는 분이 지방 20kg를 빠는 게 아니고요. 20kg 지방 빨면 죽어요, 사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장기를 누가 뜯어간 거랑 똑같은 데미지예요. 그게 아니고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운동을 좀 했어. 으쌰으쌰 했어. 근데 여기 살이 좀 너덜너덜 있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 아니면 여기 아래 뱃살만 안 빠지고 혓바닥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 그거를 하고 이게 빠는 거예요. 그게 지방 흡입이야. 어디서 또 약을 팔아. 지방 흡입으로 살이 안 빠졌으니까 나한테 효과가 없었다? 그게 아니죠. 그럼 별로 안 빠져?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초고도 비만인 분들이 그러한 수술을 받아서 체중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한국에서의 지방 흡입은 이제 그런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국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희한하게 뒷구리만 안 빠져. 내가 희한하게 여기 아랫배에만 여기 배둘레 햄이 있어. 그거 빠는 거예요. 하고 그거 빠는 거야. 지방 뺀 거 팔면 돈 된다던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와전이 좀 된 게 옛날에 그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에서 인간 지방을 흡입해서 이제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버린 거를 몰래 주워다가 그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새끼가 있었어. 브래드 피트가 했어 그걸. 이제 그게 좀 와전이 됐어요. 실제로는 폐기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주사 이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실 좀 관심 없고요. 이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의미가 없진 않겠네요.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제약회사하고 병원들 간에 매출 뻥튀기를 시켜주는 가라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맨날 연예인만 잡들이 처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같이 해야겠죠. 뭐 차은우 잡들이 하고 룰러 잡들이 하고 뭐 그것도 좋은데 꼭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람들, 특히나 연예인들을 조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이, 사법기관이 나 열일하고 있다 홍보를 하고 그게 또 되게 잘 통하는 나라죠. 연예인 몇 명 잡아 조지면은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일 열심히 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검찰에 끌려가서 아주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있으면은 아우 검찰 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피해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약회사랑 뭐 병원들 뭐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가 의사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요. 그냥 박나래 씨는 뒤에서 그렇게 수십 차례 다이어트 약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맞아오면서 TV에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을 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죄책감이 없으셨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마음이 없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고 보니 썬구님 박나래도 좋아하셨잖아.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요번 사건에서 좀 마상을 좀 입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엮여가지고. 죄책감이 무뎌진 거라고 봅니다. 익숙해지면 무뎌져요. 제가 요즘에 이제 투사에 좀 꽂혀 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도 투사가 좀 심했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박나래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굳이 찾아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박나래 씨가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힘들다, 힘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촬영 끝나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병이 걸려서 다음날 촬영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불법적인 약물 사용이 있지 않고서는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나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투사인 거죠. 진짜로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요즘에 되게 힘든데 열심히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 같고, 오히려 뭐 방송에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술 먹고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방송 촬영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 TV에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투사는 과학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일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사람이 장도연 씨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장도연 씨가 박나래 씨랑 친한 걸로 되게 유명하고, 장도연 씨나 아니면 저 이시연 씨나 뭐 기안84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박나래 씨의 주변 분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 뭐 주사를 맞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아마 뭐 추천도 받고 했을 텐데 받지 않은 거, 박나래 씨가 술 먹자고 할 때 자꾸 피한 거, 이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하고 있을 때 아 그거 좋아? 하면서 따라하긴 되게 쉽잖아요 사실. 첫 번째로 처음으로 그런 잘못을 시작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따라하는 게 더 쉽잖아.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 쓰레기 버리면 다 버리잖아.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누구 한 명이 무단횡단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 인간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신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깨진 유리창 법칙. 형이 생각하는 박나래 회생방은 뭐야? 저는 이거 관련해서 사과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 하면서 마치 자기도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무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면 저는 되게 크게 실망할 것 같고요. 본인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한 거는 무지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시청자 여러분한테 감사한다고 뭐 대상 받았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운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알고 봤더니 뒤에서 술 존나 먹고 술병 나가지고 불법으로 약물 맞고, 그 약물에는 다이어트 약, 뭐 미용약, 무슨 약 맞아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건강하게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몸과 플러스로 이제 미모도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TV에서 나와놓고 뒤에서 그걸 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 두고 야스한 거, 그게 진짜 너무 못된 것 같음.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 옛날에 이거 저 지금 야스 안 했어요? 저 지금 야스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도 봤다고 하진 않았어요. 들었다고 했지. 근데 뒤에서 야스를 하고 있었는지 이걸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없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엄청 명확한 야스 소리가 대체 뭔데? 몰라 사실 우리는. 그리고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예전에 한때 슬세게 빠진 적이 있어요. 슬로우 때. 존나 천천히 소리 안 나게. 대사를 들었던 거 아닐까? 매니저야 커튼 좀 쳐줘. 왜요? 우리 지금 여기서 야스 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장난치냐? AV 배우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럴 깡은 없지. 아무튼 야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미 없고,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증거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고.